지금 현재 백화점에서 가장 웨이팅이 빨리 마감되는 브랜드가 어딜까요? 첫 번째가 샤넬,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 오늘의 셀린느가 있기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셀린느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해야 후회가 없을지 골라줄게요. 자, 우리가 다른 명품 브랜드들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들은 처음에 시작부터 상당히 찬란하게 시작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셀린이라는 브랜드는 1945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왕가의 문양이나 휘장을 받았다 뭐 이런 되게 화려한 역사는 없습니다. 약간 현대적인 느낌. 셀린 비피아나가 1945년에 프랑스의 한 골목 안에 아주 작게 남성용 신발과 아동용 신발 가게를 차렸어요. 그 가게의 이름은 셀린. 이 아동용 신발 가게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시작점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초기 사업이 상당히 번창을 해서 3년 만에 셀린의 체인점이 3개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은 여성 신발 라인도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향수들도 런칭을 했어요. 향수를 장미향, 자스민향, 갈바늄향 3가지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그때 출시된 향수들도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바로 의류로 사업을 확장을 했던 게 아니라 여성 가방, 그리고 장갑, 벨트 등의 액세서리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실용적인 여성들의 의류들이 유행을 하던 때였고 기성복들이 막 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성복을 입는 시대였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셀린도 여성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린느라는 브랜드는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의 기성복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됩니다. 의류 사업을 시작하고 4년 후인 1973년에 셀린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 파리의 개선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파리 여행을 가보면 개선문이 로타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로타리 부분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로 됐다기보다는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차가 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창문 밖을 이렇게 보는데 그 문화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는데 그 쇠사슬의 문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채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C를 이용한 그 문양이 셀린의 주 로고가 됐어요. 셀린의 C 로고도 C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양의 안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 샤넬도 C 로고가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는 형태인데 이런 로고를 가진 브랜드가 잘 되는 건가요? 되게 우아한 느낌을 내주는 로고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세계적인 그 명품 브랜드들은 창립자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디자인 작업에 참여를 하고 경영을 해봤잖아요. 근데 셀린은 완전히 세계적인 성공은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에 LVMH 그룹에 흡수가 되면서 조금 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립을 했던 셀린 비피아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브랜드를 뺏겼다고 해야 될까요?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셀린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되는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LVMH가 흡수를 하면서 마이클 코어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셀린의 전성기가 아직 온 시대는 아니었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 원래의 디자이너가 있었을 당시에 그 디자이너가 표방하는 디자인 철학이라든지 이 브랜드만 갖고 있는 독보적인 어떤 디자인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명품 브랜드들은 있었는데 셀린은 그런 게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셀린에서 어떤 제품을 사야 오랜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역사를 토대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셀린에는 그런 게 그렇게 있지 않았단 얘기죠. 그래서 마이클 코어스 이후에 2명의 디자이너가 거쳐가다가 피비 파일로라는 디자이너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성 디자이너였는데요. 이 피비 파일로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계획과 이 브랜드에서 하는 일의 이 밸런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셀린의 이미지를 완성해 놓은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계셨는데 이때 옷이나 가방이나 슈즈나 액세서리 같은 것을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성스러우면서도 일하는 여성의 강인한 느낌을 표현했다. 그리스의 여신이 입었던 옷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여성의 글래머러스한 실루엣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좀 직선적인 형태인데 옷감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당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을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가방이 바로 러기지백인데요. 러기지백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손으로 직접 들어보면은 무게가 상당히 나가거든요. 그리고 가죽이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의 형태가 잘 흐트러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 러기지백이 출시됨과 동시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컬러별로 정말 많이도 나왔고 블럭별로 여러 가지 컬러들을 매치한 다양한 컬러들로 출시가 많이 됐었어요. 뭐 이 러기지백의 다음 버전 뭐 이런 게 또 나왔었는데 저는 그게 그닥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이 클래식 백인데요. 그냥 사각 박스에 사각형의 그 금속 디테일이 앞에 딱 달려있는데 정말 모던하고 그 어디에 들어도 패션이 딱 완성될 것 같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디자인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도 정말 다양한 컬러, 그리고 앞에 금속 장식이 골드도 있었고 실버도 있었고 컬러의 조합들이 정말 예쁘게 나와 있었습니다. 좀 한 가지 단점은 가죽이 너무나 고드라워서 형태가 망가지진 않는데 그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잘 보이는, 정말 민자의 그 카프 스킨 있잖아요. 약간 광채가 보이는 그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사면은 정말 소중하게 조심조심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셀린이 완전히 정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셀린은 여자들이 입을 수 있는 일상복의 가장 그 럭셔리하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을 주는 브랜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정점에서 피비 파일로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에디 슬리먼이 딱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둘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비 파일로는 약간의 여신 같은 이미지, 여자의 강인함, 여자의 프로페셔널함, 그러니까 우아함의 결정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에디 슬리먼은 락시크를 추구합니다. 완전히 스키니진의 락밴드를 하는 멤버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옷들, 그리고 뭐 클럽에서 입어야 어울릴 만한 그런 화려하고, 그러니까 명품들에서 추구하는 그런 하이 퀄리티, 하이 레벨의 그런 패션의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스트릿 패션, 락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는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에디 슬리먼이 처음 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되면서 셀린의 첫 패션쇼를 보고 올드 셀린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에디 슬리먼이 처음 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지정이 되면서 인스타그램에 있던 올드 셀린의 이미지들은 다 내리고 셀린의 로고도 바꿨어요. 그래서 올드 셀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파고 올드 셀린의 옷이나 액세서리나 가방들을 구매했던 패셔니스타들이 또 그런 올드 셀린의 제품들로 리뷰를 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디 슬리먼 안 될 것 같아, 셀린은 망쳐놨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 제가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백화점에서 가장 웨이팅이 긴 브랜드, 두 번째 브랜드가 바로 셀린이 되었죠. 이러한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딱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블랙핑크 리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앰버서더잖아요. 블랙핑크의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리사가 앰버서더가 된 다음부터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리사가 셀린의 옷들을 입고
SNS에 노출이 딱 되는 순간 우리가 거부감을 가졌던 에디 슬리먼의 이런 룩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 스키니진을 탈피해서 그런 건가요? 요즘에는 또 와이드 진이 유행이고 일자 진이 또 유행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스키니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통이 있으면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내주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완전히 센세이션 했던 게 이 트리오페, 이 문양을 가방 앞에 딱 달았던 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서부터 쭉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감이 조금씩 잡히시죠? 그 시대별로 정말 강력하게 등장했던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트리오페. 이 트리오페 백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셀리는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과 세련미 이 두 가지가 되게 대표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리오페의 이런 고급스러운 라인, 유려하게 흐르는 그 로고의 라인과 이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정말 그냥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한 사각형 그리고 아무런 엠보가 없는 카프 스킨으로 되어 있는 가죽을 같이 매치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되게 너무나 예뻐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현대적이어 보이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 슬리먼이 또 잘하는 게 그 자켓 디자인을 상당히 잘합니다. 자켓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켓을 구매할 때 막 입어도 되는 자켓도 구매하긴 하지만 그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자켓은 꼭 구매를 하거든요. 그거는 꼭 명품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요. 가방 그리고 자켓 정도는 셀린에서 구매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방이라는 그 카테고리 정말 많은 그 라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가방을 구매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네이버에서 셀린느를 딱 검색을 하면 셀린느 가방, 셀린느 트리오페, 셀린느 미니백, 셀린느 버킷백, 반팔, 카드 지갑, 지갑, 티셔츠, 샌들 뭐 이렇게 뜹니다. 현재 그렇게 뜨고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요 라인이. 그래서 우리가 셀린에서 현재 구매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절대 후회 없을 가방은 바로 트리오페예요. 자, 트리오페 가방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컬러, 다양한 재질로 나오는데요. 저는 약간의 광택이 있는 이 카프 스킨, 골드 트리오페 문양의 조화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원피스 많이 입고 드레시한 옷들 그리고 정장을 많이 입는다 그러면은 이 스트랩을 금속 스트랩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바지나 청치마, 미니스커트에 양말 이런 거 매치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스트랩은 그냥 가죽 스트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트리오페 장식도 금속이 아닌 가죽 엠보로 달려있는 것들도 있어요. 저라면 금속으로 갑니다. 저는 이 와인 컬러도 너무 예쁘고 블루 컬러, 핑크 컬러, 화이트 컬러, 베이지 그리고 이 캔버스백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역시 블랙과 골드의 조합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진짜 어디에나 들어도 너무 예쁜 조합이라서 이 블랙이 있다면 그 다음에 다른 컬러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캔버스에 이 트리오페 장식이 있는 것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베이지에다가 뭐 이런 탄 컬러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가방을 딱 내줌으로써 내가 현재 가장 세련된 여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마법을 또 경험하는 것 같은 나만의 느낌이죠. 그 가방을 들어야만 세련된 여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의 느낌적인 느낌을 내가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지금 현재는 이 가방이다. 그러면은 나는 이 가방이 있는데 근데 셀린에서 또 다른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더 많은 짐을 넣어 다닐 수 있는 러기지 백을 구매하면 되겠죠. 러기지 백 이것도 계속 나올 디자인인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센세이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저처럼 손목 가는 스타일들 뼈가 이렇게 약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좀 키가 크시고 나는 근력이 좋다 이러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 없죠. 지성인의 느낌 그런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구매해야 할까? 바로 클래식 백이죠.
소프트 박스, 클래식 박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은 구매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명품 라인들 중에서 내가 이거를 구매해서 완전히 평생 뽕을 뽑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냥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거를 내가 구매를 해서 지금 되게 힙하게 적용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저도 요즘에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요즘에 또 티셔츠 상당히 유행이죠. 넥 라인에 라인이 딱 들어가 있고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그 라인인데 그 티셔츠도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저는 티셔츠를 명품에서 구매하면 몇 번 빨고 그러면은 이게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즘에 또 인플루언서 분들이 샤넬이나 뭐 셀린 이런 데서 그 티셔츠 하나 구매해가지고 그거를 일상에서 너무나 잘 입고 다니시는 모습을 또 보니까 그래 일상에서 저렇게나 잘 입게 된다면 그러면은 또 그 가격이 아깝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확신이 없는 말투. 그래서 또 티셔츠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셀린이라는 브랜드는 되게 특이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컨셉 자체가 바뀌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위치가 계속 이렇게 상향되면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뜨꾸띠르 라인이 아닌 기성복 라인의 최고봉의 느낌. 재밌는 브랜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브랜드. 그리고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브랜드 셀린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이유라트.